중2국어 미래엔 1학기 2-2 민재 독서일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민재 독서일기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 글을 쓰는 방법을 묻는 문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묻는 문제, 독서신문을 만드는 기획과 관련된 문제, 독서신문을 평가하는 문제 등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민재의 독서일기에는 이제 관용 표현, 속담, 격언과 명언, 참신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 속담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생활에서 얻은 생각과 교훈을 담고 있는 말. 격언과 명언은 인생에 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표현한 짧은 글. 참신한 표현은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나타난 표현을 말합니다. 이 독서신문에 어떠한 이 각각의 표현들이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관용 표현부터 살펴보면요. 자리를 잡고 앉다라는 의미의 엉덩이를 붙였다라는 관용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첫 발을 떼는 이제 어떤 일이나 사업을 시작해 들어선다라는 의미의 첫 발을 뗀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방도를 찾아내거나 마련하다라는 길을 열다라는 관용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속담을 보면요. 자루 속의 송곳 이라면서 이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속담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속담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넘어 산이라는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속담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격언과 명언 살펴보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명언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명언은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간 모으는 것은 아니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때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의미죠. 다음으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꿈은 없다 라고 하면서 꿈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의미로 이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에서 글쓴이 최지천이 쓴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참신한 표현 살펴보면요. 이제 한 우물만 파지 마라 하면서 원래는 이제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라는 한 가지를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속담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변형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참신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 서재는 책을 모아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꿈이 쌓이는 공간입니다. 하면서 책을 읽으면 꿈이 쌓인다는 의미로 읽은 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재를 다시 정의내려 과학자의 서재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참신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요.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나에서 기억은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라고 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시작이 반은 이제 속담에 해당하는 말이었죠. 이걸 기억하고 선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1번 인생에 관한 교훈을 표현한 짧은 글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인생에 관한 교훈을 표현한 짧은 글은
격언과 명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한 것은 반어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겠죠? 답이 아니고요. 3번 창의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이 기억이 시작의 반은 창의적인 바탕으로 한 참신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4번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은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은 표현은 역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활에서 얻은 교훈을 담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속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적절한 내용입니다. 2번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를 참고하여 선택할 때 가장 적절한 것 두 가지는 묻고 있는데요. 보기는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표현들을 이제 선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선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각각 알고 있어야겠죠. 1번 산 넘어 산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다는 갈수록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됨을 나타내는 속담이었죠. 따라서 적절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번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는 품은 뜻이 높고 커야 품은 포부나 생각도 크고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3번 티끌모아 태산이다는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4번 태산이 평지된다는 자연이나 사회의 변화가 몹시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5번 갈수록 태산이다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타내는 속담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 중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과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4번 보면 보기는 민재네 모듬의 독서신문을 본 느낌의 속담을 활용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보기에서 민재네 모듬이 독서신문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무엇이라고 하더니 민재네 모듬이 정성을 다해 만든 독서신문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죠. 4번 보면 여기서도 이런 표현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1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기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더니 정성을 다해서 만든 독서신문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성을 다해 만든 독서신문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3번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저지른 잘못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은 겉으로는 얌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5번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보기에서도 민재는 모드 및 내용을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 만든 독서신문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해당 강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